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떡집, 빵집보다 더 익숙했던 간판이었죠. 그런데 요즘은요, 길을 걷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여기 떡집 있었는데 언제 없어졌지? 더 무서운 건 없어졌는데도 사람들이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생활 인프라가 하나 빠졌는데 그 빈자리를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오늘은 떡집이 왜 무너졌는지,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 수준이 아니라 우리 소비 구조가 어디까지 바뀌었는지 경제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엔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지점이 나올 거예요. 요즘 이런 체감 있으셨죠? 주말인데도 동네 상가가 조용하고 문 닫은 가게 자리에 카페나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이 들어오는 장면요. 예전엔 당연히 있었던 가게들이 하나씩 빠지는데 그 중에서도 떡집은 유독 빠르게 흔들립니다. 떡은 원래 먹고 싶어서만 사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돌잔치, 결혼식 답례, 이사떡, 개업떡, 제사, 명절, 동네 행사, 인생 이벤트의 거의 모든 순간에 떡이 끼어 있었죠. 그러니까 떡집은 가게라기보다 동네 시스템이었습니다. 광고를 안 해도 되고, 매장을 예쁘게 꾸미지 않아도 되고, 배달 앱이 없어도 버티던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필요한 순간에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필요한 순간이 통째로 줄어들었습니다. 떡집 매출의 중심이었던 단체 주문이 실종됐다고 하죠. 이건 가게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의식주와 의례가 동시에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단 수요부터 봐야 합니다. 결혼식이 줄었다, 돌잔치가 줄었다, 제사가 줄었다. 이건 느낌이 아니라 통계로도 흐름이 보입니다. 혼인 건수는 최근에 반등이 있긴 했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규모를 크게 키우는 문화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결혼을 해도 작게 가볍게 효율적으로가 기본값이 됐어요. 돌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아 수가 최근에 소폭 늘었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동네 뷔페 빌려서 돌잔치하고 회사에 떡 돌리는 문화가 자동으로 부활하진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건 축하할 일인데 축하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의식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의식이 재구성된다입니다. 예전엔 의식이 오프라인 단체 소비로 연결됐죠. 떡은 그 단체 소비의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답례품이 쿠키, 마카롱, 타월, 커피 쿠폰처럼 표준화된 선택지로 옮겨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떡은 맛의 문제가 아니라 보관과 전달과 폐기라는 관리 비용이 붙는 상품이거든요. 받는 사람도 부담이 생기고 주는 사람도 신경이 늘어납니다. 회사 문화도 변했습니다. 한때는 승진, 발령, 수습 종료 같은 이벤트에 떡을 돌리는 게 꽤 흔했는데 지금은 그런 관행 자체가 줄어드는 분위기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겹치는데 업무 환경이 예전처럼 한 공간에서 오래 같이 있는 문화가 아니게 됐고 뭔가를 돌리는 행위가 오히려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떡집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단체 주문은 한 번 들어오면 금액이 커요. 한 번에 수십만 원, 많으면 100만 원 단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끊기면 남는 건 소매 손님인데 소매는 건수는 많아도 객단가가 낮고 무엇보다 유통시간에 민감합니다. 떡은 만들자마자 팔려야 합니다. 빵도 당일 판매가 중요하지만 떡은 더 극단적이에요. 당일 저녁만 돼도 상품성이 떨어지고 다음 날이면 사실상 폐기품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이 구조가 떡집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장사가 안 되면 할인하고 재고로 버티고 판촉으로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떡은 시간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비용이 겹칩니다. 사람들은 떡을 서민 음식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만드는 과정은 사실상 공방에 가까워요. 새벽에 나와서 찌고, 치대고, 소를 만들고, 모양을 잡고, 포장하고, 남으면 버리고, 사람이 갈려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오르고, 구인도 어렵고, 사장님 연세는 올라갑니다. 이건 감정적인 얘기처럼 들리지만, 경제적으로는 생산성이 낮은 수작업 업종이 고물가 시대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원재료도 문제입니다. 떡의 주재료는 쌀이죠. 그런데 쌀 가격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품목이라 안정되는 구간이 있기도 하지만 특정 시기엔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출렁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시점엔 쌀 20kg 소매가가 6만 원을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쌀만이 아니라 팥, 콩, 견과, 기름류 같은 부재료로 오르면 떡집은 그대로 맞습니다. 프랜차이즈처럼 대량 구매로 단가를 꺾기도 어렵고 가격을 올리면 손님은 바로 빠져요. 여기서 자영업에 고정비 지옥이 등장합니다. 임대료, 전기세, 인건비는 매달 거의 고정으로 나가는데
매출은 계절과 이벤트에 따라 크게 흔들립니다. 예전엔 그 흔들림을 명절과 단체 주문이 메워줬어요. 그런데 그 두 축이 같이 약해졌다면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실제로 동네 떡집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수백 곳이 사라졌다는 식의 보도도 있었고, 전국 떡집 수가 몇 년 사이 꾸준히 줄었다는 내용도 반복됐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떡을 사람들이 아예 안 먹게 됐냐? 그건 아닙니다. 떡볶이는 여전히 국민 음식이고, 찹쌀떡이나 인절미는 매니아층이 강하고, 요즘은 떡을 디저트처럼 재해석한 제품도 계속 나옵니다. 문제는 어디서, 어떤 형태로 소비하느냐입니다. 예전에는 동네 떡집이라는 오프라인 소매가 플랫폼이었고, 단체 주문이라는 유통 방식이 떡을 굴렸어요. 지금은 떡이 온라인 플랫폼, 디저트 카페, 냉동 유통, 브랜드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떡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동네 떡집이 담당하던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이걸 경제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요는 형태를 바꾸며 살아남고 공급은 구조가 약한 것부터 탈락합니다. 그렇다면 젊은 층이 떡집을 외면한다는 말은 왜 나왔을까요?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 경험의 문제입니다. 요즘 디저트 소비는 만만이 아니라 공간, 사진, 브랜드, 이야기, 분위기까지 같이 사는 소비가 됐어요. 카페에 가면 예쁜 공간이 있고, 컵이 있고, 포장이 있고, 사진이 됩니다. 그 자체가 콘텐츠예요. 반대로 전통적인 동네 떡집은 맛은 있어도 보여줄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판은 오래됐고, 진열은 실용적이고, 포장은 단순하고, 내부는 작업장 중심이죠. 그러면 젊은 층은 이렇게 느낍니다.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찾아갈 이유는 약하다. 또 하나는 맛의 방향성입니다. 떡은 담백하고 쫀쫀하고 고소한 쪽이 강점인데 디저트 시장은 점점 더 달고 더 자극적이고 더 빠르게 만족을 주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이건 개인 취향이 아니라 시장 경쟁의 결과예요. 홈베이킹 문화도 영향을 줬습니다. 집에서 쿠키 굽고 케이크 만들고 간단한 디저트를 만드는 경험이 넓어지면서 선물은 직접 만든 쿠키 같은 문화도 자리 잡았죠. 떡이 차지하던 선물의 자리를 다른 것들이 파고든 겁니다. 명절도 그렇습니다. 예전엔 명절 선물이 실물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현금이나 상품권 혹은 과일 세트처럼 표준화된 고가 상품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합니다. 떡은 명절에 확 커지는 품목이긴 한데 그마저도 경쟁이 너무 세졌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아니, 그래도 떡은 맛있는데. 맞습니다. 떡은 여전히 맛있어요. 댓글을 보면 딱 두 갈래가 나뉩니다. 요즘 떡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라는 쪽이 있고, 비싸도 맛있고, 오히려 빵보다 덜 부담돼서 떡이 낫다라는 쪽도 있어요. 가장 많이 보이는 말은 이런 느낌입니다. 비싸서가 아니라 살 일이 없어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떡은 맛으로만 사는 음식이 아니라 이유로 사는 음식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줄어든 게 떡집을 무너뜨린 첫 번째 파도예요. 두 번째 파도는 비용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소량으로 사면 비싸고 같은 일을 해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고 같은 가게라도 전기세와 임대료가 버거워졌습니다. 떡집은 특히 노동시간이 새벽에 몰립니다. 새벽 노동은 프리미엄이 붙어야 하는데 소비자 인식은 떡이 왜 이렇게 비싸 쪽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인식과 현실의 괴리가 생기면 그 업종은 늘 손해보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파도는 유통과 마케팅입니다.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맛만 있으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 발견되는 구조에 들어가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배달앱은 수수료가 부담이고 온라인 판매는 촬영, 상세 페이지, 포장, 택배, CS가 새로 생깁니다. 예전에는 가게 문만 열면 되는데 지금은 가게 밖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이런 변화는 젊은 사장님들에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온라인으로 개별 주문을 받아서 소셜 커머스에서 잘 팔고 브랜드를 만들어 성공하는 떡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전환을 못하면 매출이 거의 사라지는 양극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동네 상권이라는 안전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안전망이 얇아졌습니다. 결국 이런 장면이 나오죠. 동네 오래된 떡집이 폐업하고 그 자리엔 카페가 들어옵니다. 단순히 업종이 바뀌는 게 아니라 동네의 소비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예전엔 동네가 생활을 해결하는 장소였다면 지금은 시간을 쓰는 장소로 바뀌고 있어요. 떡집은 생활 쪽에 붙어 있었고 카페의 시간 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자영업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생활형 업종은 점점 더 온라인과 대형 유통으로 흡수되고 오프라인은 경험형 업종이 살아남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근데 떡집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요즘 떡볶이, 냉동김밥, 케이푸드 수출 잘 된다면서요. 쌀가공산업 키운다면서요. 맞아요. 정부도 쌀가공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시장 규모와 수출 목표를 크게 잡고 있습니다. 가공용 쌀 소비량을 늘리겠다는 방향도 분명히 제시돼 있어요. 또 쌀가공식품 시장에서 쌀떡류가 매출 규모가 큰 축이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품목별 판매액에서 쌀떡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식의 언급이 나오죠. 그러니까 큰 시장은 성장합니다. 떡볶이, 냉동떡, 편의점 떡, 디저트형 떡, 수출형 떡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장의 과실이 동네 떡집으로 동일하게 흘러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대기업과 브랜드는 냉동 유통과 전국 물류, 마케팅, 디자인, 온라인 광고를 다 갖고 있습니다. 반면 동네 떡집은 오늘 만든 떡을 오늘 파는 구조에 갇혀 있어요. 시장이 성장해도 성장의 방식이 다르면 수혜가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같은 떡인데도 누군가는 성장하고 누군가는 몰락하는 이유입니다. 업종이 같아도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면 경제의 파도에 타는 데가 달라요.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좀 더 생생하게 보겠습니다. 이런 댓글 진짜 많이 보이죠? 우리 동네 떡집 사장님 새벽에 늘 불 켜져 있었는데 결국 문 닫으셨다. 마음이 아프다. 또 이런 말도 많습니다. 떡은 좋아하는데 소량 사면 너무 비싸고 먹을 사람도 없어서 못 산다. 여기서 1인 가구, 소가구 문제가 같이 튀어나옵니다. 반대로 요즘 빵이야말로 설탕과 버터 덩어리여서 떡이 더 낫다. 아침 대용으로 떡이 최고다 이런 쪽도 있어요. 실제로 단백질을 넣은 떡, 당을 낮춘 제품 같은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수요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수요가 더 까다롭고 더 쪼개지고 더 선택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상상해 볼게요. 서울 도심의 오래된 떡집 골목 한때는 잔치 시즌이면 주문 장부가 빼곡하고 새벽부터 떡지는 김이 골목을 채웠던 곳.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문 전화가 줄고 대신 조금만 살게요라는 손님이 늘어납니다. 예전엔 백설기 한 판, 시루떡 한 판이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인절미 5,000원어치 가능해요로 바뀌죠. 이 변화는 가게에겐 치명적입니다. 생산은 큰 단위로 해야 효율이 나오는데 판매는 작은 단위로 쪼개지거든요. 효율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매일 계산을 합니다. 오늘 쌀이 얼마였지, 팥이 얼마였지, 전기세가 이번 달 왜 이렇게 나왔지, 알바를 구해야 하는데 사람이 왜 없지, 내가 새벽에 계속 이걸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어느 순간 가게를 계속해야 하나로 바뀝니다. 그 결정이 늘어나면 동네에서 떡집은 정말 빠르게 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민 장사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서민 장사는 손님이 줄어든 속도보다 비용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를 때 무너집니다.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말은 너무 뭉뚱그린 표현이에요. 더 정확히는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진 것도 있지만 지갑을 여는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해야 하니까 소비가 많았고 지금은 내가 원할 때만 소비가 늘었습니다. 해야 하니까 소비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의료와 관행에 붙어 있던 업종입니다. 떡집, 꽃집, 사진관, 답례품 업종, 행사 관련 소상공인들이 같이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잔인한 현실이 나옵니다. 의뢰가 줄어드는 건 단지 문화 변화가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가족이 줄고 모임이 줄고 일상이 바쁘고 집이 좁고 사람을 부르기 부담스러워지고 그러면 상 차리는 소비가 줄어듭니다. 상 차리는 소비가 줄면 떡집은 단체 주문을 잃습니다. 단체 주문을 잃으면 생산 효율이 무너집니다. 생산 효율이 무너지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소매 손님도 더 줄어듭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럼 해법은 뭐냐? 여기서 갑자기 누가 떡집도 브랜딩하면 돼요라고 말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떡 카페가 생기고 디저트형 떡이 유행하고 온라인에서 예쁜 포장으로 개인 주문을 받는 곳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모든 떡집에 같은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환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진 찍고 디자인하고 포장 바꾸고 온라인 운영하고 택배 시스템 갖추고 리뷰 관리하고 위생 기준 맞추고 이걸 할 체력과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젊은 사장님이 들어오면 가능성이 커지죠. 그런데 많은 동네 떡집은 사장님 연령대가 높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어렵고 누가 인수하려고 해도 새벽 노동과 낮은 마진을 감당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세대 단절이 일어납니다.
기술과 레시피는 남아있는데 그걸 이어갈 사람이 없어서 가게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떡집의 몰락은 단순히 한 업종이 힘들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동네 경제의 체온이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동네에서 생활 인프라가 빠지면 동네는 더 경험형 업종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경험형 업종이 늘면 생활형 소비는 더 온라인으로 빠집니다. 온라인으로 빠집니다. 온라인으로 빠지면 오프라인 생활형 업종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것도 또 다른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떡은 결국 쌀이고 쌀은 농업과 연결됩니다. 동네 떡집이 줄어드는 건 단지 가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농산물의 판로와 가공 수요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쌀 가공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책 방향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 성장의 흐름이 동네 가게의 생존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떡집에서 떡 사신 게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이유였나요? 내가 먹고 싶어서였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챙겨주기 위해서였나요? 요즘 우리 소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은 더 신중해졌고 남을 위해 쓰는 돈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떡집이 무너진 건 떡이 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떡집이 무너진 건 불황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건 가게가 아니라 그 가게가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다음 순서는 떡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최근에 사라진 가게 하나 떠오르시죠? 그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안 가게 됐는지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더 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